이혼하자. 잠실 아파트 네 앞으로 넘겨줄 테니까 먹고 떨어져. 남편이 식탁에 이혼 서류를 툭 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6억이면 충분하잖아. 네가 평생 벌어도 못 만질 돈이야. 아파트 줄 테니까 내일까지 도장 찍어. 15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숙의 남편은 몰랐습니다. 먹고 떨어지라고 던져준 그 잠실 아파트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집에서 놀기만 하는 주부라고 무시했던 아내의 숨겨진 진짜 정체를요. 도대체 이들 부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어질 충격적인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이른 아침부터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거실 가득 퍼졌습니다. 오늘은 계란말이도 해줘야겠네. 가정주부 박정숙은 정성스럽게 계란물을 풀었습니다. 노릇노릇 익어가는 계란말이를 보며 정숙은 작게 미소 지었죠. 남편 최민수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었거든요. 정갈한 밑반찬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까지 완벽하게 차려진 아침 식탁은 따뜻함 그 자체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경제 뉴스를 보던 민수는 정숙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기야, 밥 먹자. 당신 좋아하는 계란말이 했어. 아침 준비를 마치고 정숙이 밝게 불렀지만 민수는 대답 없이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정장 재킷을 입은 채로 식탁에 앉은 민수는 표정이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은하도 왠지 모르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그때 민수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왜 그래, 여보? 요새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민수는 말없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툭! 서류가 정숙 앞에 떨어졌어요. 맨 위에 적혀 있는 이혼 협의서라는 5글자가 정숙의 눈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에 든 숟가락이 바르르 떨렸죠. 이게 뭐야? 민수가 태연하게 된장찌개를 한술 뜨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몰라. 이혼 서류잖아. 마치 날씨 얘기하듯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쨍그랑 정숙의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산산조각 난 접시처럼 그녀의 마음도 부서지고 있었죠. 이혼이라니, 여보.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민수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말하는 거 아니야. 난 오래 생각했어. 우리 그냥 이혼하자. 정숙은 점점 목소리에 울음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이라니?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어? 이유라도 알아야 할 거 아냐? 그런 거 없어. 그냥 다 싫고 지겨워.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지겨워졌다. 그 한마디가 정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15년 동안 이어져 온 부부 사이가 그저 지겨움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죠. 민수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밥하고 살림해준 보상은 충분히 해줄게. 재산 분할 조건 봐.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잠실 아파트, 당신 명의로 넘겨줄 테니까 잔말 말고 도장 찍어. 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 시세가 6억 정도니까 충분하지? 15년 동안 집에만 있던 당신한텐 이 정도면 과분한 거야. 다른 건 욕심내지 말고 이걸로 조용히 끝내자. 민수의 목소리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었다. 그 말이 정숙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 모든 게 집에만 있었다는 한마디로 정리되는 거였어요. 15년이면 충분히 살았잖아. 이제 각자 갈 길 가자고.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두 신는 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죠. 제발 여보, 다시 생각해줘. 내가 잘할게. 정숙이 간절히 매달렸지만 민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이런 게 지겹다는 거야. 내일까지 서류에 도장 찍어. 늦어지면 곤란하니까.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차가운 된장찌개, 식어버린 계란말이, 깨진 접시 조각들. 모든 게 그녀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갈라지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민정아, 나 정숙이야. 수화기 넘어서 친구 민정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수가?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정숙의 20년 지기 친구 한민정은 탐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민수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는데 뭔가 좀 수상해. 민정아, 네가 좀 알아봐줘. 민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뭐, 이혼? 그 인간이 뭐라고 했다고? 지금 당장 너희 집으로 갈게. 30분만 기다려. 전화를 끊은 정숙은 거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엔 보슬보슬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정숙의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때 정숙의 시선이 책장 한 구석에 멈췄어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 금고가 숨겨진 곳이었죠. 그 안엔 지난 7년간 그녀가 쌓아 올린 또 다른 인생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민수, 당신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야. 정숙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투자의 여왕, 돈나무 언니, 네이버 금융 블로그 팔로워 12만 명, 누적 수익률 800%. 남편은 꿈에도 모르는 그녀의 진짜 정체였죠.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바뀌고 있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민정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과연 민정이 가져올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숙이 숨겨온 비밀은 어떻게 이 상황을 뒤바꿀까요? 더 충격적인 진실이 곧 밝혀집니다. 민정이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정숙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수가, 괜찮아? 민정의 따뜻한 품에서 정숙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20년 지기 친구의 품이 이렇게 따뜻한지 처음 알았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민정이 이혼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잠실 아파트 6억. 이상하네. 민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뭐가 이상해? 최민수가 이렇게 쉽게 6억짜리 집을 넘겨준다고? 그 짠돌이가? 민정의 말에 정숙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용돈 5만 원 올려달라고 해도 인상 쓰던 남편이 갑자기 6억을 준다니.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정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남편이 왜 이렇게 급하게 이혼을 서두르는지 말이에요. 그 충격적인 이유가 곧 밝혀집니다. 민정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정수가, 최민수 그 인간.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내가 사람 시켜서 바로 알아볼게.
사설 탐정으로 10년째 일하는 민정이. 그녀의 직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죠. 근데 정숙이 너, 민정이 정숙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너도 뭔가 숨기고 있지? 정숙이 흠칫했어요. 무슨 소리야? 책장 쪽 계속 쳐다보는 거 다 봤어. 거기 뭐 있지? 역시 탐정다운 관찰력이었죠. 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둔 금고를 열자 민정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돈나무 언니의 행복한 투자 이야기. 팔로워 12만 3천 명. 정수가. 설마 네가 그 유명한 돈나무 언니야? 민정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어떻게 알아? 우리 엄마도 내 블로그 보고 주식 시작했어. 덕분에 용돈이 2배로 늘었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잠깐 평범한 주부로만 살았던 정숙이 어떻게 투자의 여왕이 됐을까요? 그 비밀이 곧 밝혀집니다. 정숙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7년 전이었어. 민수가 네가 경제를 뭘 하냐고 무시했거든. 그날부터 시작했어. 새벽 4시에 일어나 경제신문 읽고 기업 보고서 분석하고 남편이 자는 동안 공부했죠. 작년 수익률이 180%야. 총 자산은 정숙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8억 정도 돼. 민정이 숨을 멈췄습니다. 8억? 최민수는 이거 알아? 모르지. 알았으면 이혼 안 했겠지.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때 민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김 팀장님? 네? 정말요? 민정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전화를 끄는 민정이 정숙을 돌아봤죠. 정수가. 마음의 준비 좀 해. 왜? 무슨 일인데? 지금부터 나올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도 분명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최민수, 바람 피우고 있어. 쾅, 정숙의 머릿속에 천둥이 친 것 같았어요. 거짓말. 그럴 리 없어. 내 정보원이 어제 강남 호텔에서 봤대. 젊은 여자랑 팔짱 끼고 들어가는 거. 민정이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 민수였어요. 그리고 그 옆엔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이름은 송지연. 32살. 민수 회사 마케팅팀. 정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됐대? 최소 4년은 된 것 같아. 4년이라니 정숙이 열심히 투자 공부하던 그 시간.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골프 간다고 했던 주말마다. 정수가.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분노?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였죠. 민정아, 부탁이 있어. 말해. 그 여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줘. 그런데 말이죠. 정숙은 왜 그 여자를 조사하려는 걸까요? 복수? 아니면 다른 이유가? 민정이 노트북을 열며 작업을 시작했어요. 송지연. 나왔다. 왜? 이 여자. SNS에 곧 결혼한다고 올렸네? 3일 전에. 정숙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드디어 프로포즈 받았어요. 5년 만에 정말 행복해요. 댓글을 읽던 민정이 숨을 삼켰습니다. 정수가. 이거 봐. 최민수가 미혼이라고 속였구나.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급한 이혼, 6억 아파트, 모든 게 저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였어요. 잠시만요. 그럼 그 여자도 피해자란 말인가요? 과연 정숙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정숙이 일어섰습니다. 어디 가? 저 여자를 만나야겠어. 뭐.
지금? 그 여자를 만나서 꼭 할 얘기가 있어. 과연 정숙은 민수의 내연녀를 만나서 뭘 하려는 걸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정숙은 강남역 근처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민정이 준비해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안에는 민수와 송지연의 불륜 증거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송지연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분홍색 원피스의 하이힐, 행복한 예비 신부의 모습이었죠. 그런 지연의 모습을 보고 정숙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송지연 씨? 네. 누구시죠? 지연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정숙을 봤어요. 최민수 씨 아내입니다. 아니, 이제 곧 전처가 되겠네요. 순간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바르르 떨렸죠. 아내라뇨? 우리 민수 오빠는 결혼 안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잘 보세요. 4년을 속은 여자가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정숙이 말없이 정숙의 결혼 사진을 보여줬어요. 15년 전 결혼식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건 어제 받은 이혼 서류고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거짓말. 우리 오빠는 분명 미혼이라고 했다고요. 4년을 꼬박 속으셨네요. 정숙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어요. 같은 여자로서, 속은 여자로서 지연이 불쌍했거든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진짜 몰랐다고요. 저도 속은 거예요.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죠. 알아요. 당신도 피해자라는 거. 정숙이 휴지를 건네줬어요. 그런데 정숙은 왜 지연을 만난 걸까요? 단순히 진실을 알리려고? 아니면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이 저한테도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정숙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주말마다 골프 간다고 했는데 당신과 만났던 건가 봐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오빠랑 아니 그 인간이랑 토요일마다 데이트했어요. 두 여자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속인 자와 속은 자들. 아니, 둘 다 속은 사람들이었죠.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진짜 몰랐어요. 죄송할 건 당신이 아니에요. 최민수. 그 자식이 사과해야 될 일이죠. 그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우리 오빠. 발신자를 본 정숙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전화 받아보세요.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자기야, 어디야? 오늘 웨딩드레스 보러 가기로 했잖아. 민수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습니다.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 순간 민수는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던진 지 단 이틀 만에 웨딩드레스를 보러 가자고 하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오빠. 우리 잠깐 만나자. 급하게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 지연아, 목소리가 왜 그래? 중요한 얘기야. 지금 강남역 스타벅스로 와. 전화를 끊은 지연이 정숙을 봤어요. 언니도 같이 있어 주실래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후 민수가 카페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숙을 보는 순간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해졌죠. 정수가 네가 여기 왜 있어? 왜요? 놀랐어요? 민수가 당황해서 더듬거렸어요. 당신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송지연 씨한테 진실을 알려줬어요. 민수가 지연을 돌아봤습니다. 지연의 차가운 눈빛에 민수는 모든 걸 알아챘죠. 자기야,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 15년 전에 결혼하고 날 4년 동안 속인 게 오해야? 지연이 소리쳤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거짓말쟁이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이 사람이랑 이혼하기로 했어. 진짜야? 이혼 서류도 줬다니까. 민수가 필사적으로 변명했어요. 이혼? 나한텐 초혼이라고 했잖아.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싸우는 둘을 두고 정숙은 카페를 나왔어요. 한숨을 쉬며 카페를 나온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정이었어요. 정숙아, 대박 소식이야. 뭔데? 지하철 신설 다음 주에 발표 확정이래. 네가 예상한 것보다 빨라. 정숙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럼 우리 집값이 최소 12억, 아니, 최대 15억까지 오를 것 같아. 잠깐, 그럼 민수는 15억짜리 집을 6억에 넘기는 거네요? 과연 민수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다음 장에서 충격적인 역전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법원 대기실에서 정숙과 민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엔 차가운 공기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 재산 분할은 합의된 거 맞으시죠?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도장을 찍었어요. 탁,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정숙도 이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이혼 신고 접수 완료됐습니다. 공무원의 말에 민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마치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민수는 나중에 이 상황을 얼마나 후회를 하게 될까요? 집에 돌아온 정숙, 현관문을 열자 민수의 짐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15년 동안 함께했던 흔적이 하루 만에 지워진 거죠. 정숙이 깊은 숨을 내쉬며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집이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 같았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정이었어요. 정수가 지금 뉴스 봐. TV를 켠 정숙. 긴급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잠실 일대 지하철 신설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잠깐 다음 주라고 했는데 오늘 발표됐네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도했어요. 전문가들은 이 지역 아파트 가격이 최소 5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숙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죠. 부동산 중개업자들이었어요. 사모님, 집 팔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10억에 사겠습니다. 11억 드릴게요. 12억까지 가능합니다. 하루 만에 6억이 12억이 됐어요. 정숙은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아직이야. 더 오를 거야. 그 시각 민수는 지연과 함께 성남의 한 부동산을 돌고 있었어요. 오빠, 이 집 어때? 송지연은 해맑게 전세 매물을 가리켰죠. 팔어. 너무 비싸지 않아? 민수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강남 근처는 다 이 정도야. 오빠 모아놓은 돈 있잖아. 민수가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집 정리하고 나니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아서. 여러분, 민수는 방금 6억짜리 집을 버렸는데 8억짜리 전세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됐네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 동료였습니다. 민수야, 너 좋겠다. 너네 집 바로 앞에 지하철 생긴다며?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뉴스 못 봤어?
지금 그 동네 집값 12억 넘어갔어.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죠. 12억? 자신이 버린 집이 하루 만에 2배가 됐다는 거예요. 오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송지연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한편 정숙은 노트북을 켜고 주식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가 클릭한 건 민수가 다니는 회사 대한전력 주식이었어요. 잠깐, 정숙이 왜 대한전력 주식을 사는 걸까요? 정숙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8억 중에 5억 투자하면 지분율 7%. 대주주가 되는 거였죠. 최민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일주일 후 민수는 결국 대출을 받아 전세 계약을 했어요. 빚더미에 앉게 된 거죠.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출근을 했는데 오늘따라 평소와는 다르게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다들 뭔가를 수군거리고 있었죠. 김 과장, 무슨 일 있어? 다들 왜 그래? 너 모르고 있었어? 우리 회사 새로운 대주주가 나타났대. 대주주? 지분 7% 가진 개인 투자자라던데 이름이 박정숙이랬나? 민수의 다리가 풀렸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민수의 전처 정숙이었어요. 민수가 알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명품 정장에 당당한 걸음걸이로 정숙이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임 사회이사 박정숙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민수와 눈이 마주친 정숙은 살짝 웃으며 눈짓했어요. 이런 반전이 있을까요? 버림받은 아내가 남편 회사의 대주주가 되다니. 대표이사가 정숙을 소개했습니다. 박정숙 이사님은 유명한 투자 전문가십니다. 돈나무원이라는 필명으로 블로그로 활동 중이신데 다들 아시죠? 돈나무 언니. 직원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어요. 그 유명한 블로거가 박정숙 이사님이었어. 팔로워 12만 명 그분. 민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15년 동안 경제를 뭘 아냐고 무시했던 아내가 파워블로거였다니. 이어서 정숙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앞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성과가 낮은 부서는 과감히 정리하겠습니다. 구조조정. 그 단어에 민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죠. 민수가 속한 부서가 바로 실적 최하위였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정숙이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오랜만이네요. 최 과장님. 정수가,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이 무슨 돈으로 우리 회사 주식을? 당신? 앞으로 박 이사라고 불러주세요. 최 과장님? 우리 이제 남이잖아요. 정숙이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죠. 아, 그리고 우리 살던 아파트 시세가 15억 됐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민수의 얼굴이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6억에 넘긴 집이 15억이 됐다는 거예요. 과연 민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정숙의 복수는 여기서 끝일까요?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대한전력 사회이사가 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정숙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매일 아침 7시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일어나 요가를 하고 9시엔 정장을 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날도 엘리베이터에서 민수와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박 이사님.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안녕하세요. 최 과장님. 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의 침묵이 무거웠어요.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가 정숙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지연아. 미안해. 오늘도 야근이야. 구조조정 준비 때문에. 여러분, 민수는 이제 구조조정 대상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 아내가 추진하는 구조조정 말이죠. 정숙은 무표정하게 층수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정이었죠. 정수가, 오늘 저녁에 약속 있어? 무슨 일인데? 너한테 중요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은데, 오늘 저녁 식사 어때? 그날 저녁 청담동의 한 레스토랑. 민정이 옆에는 4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특히 부드러운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정수가, 내 대학 선배야. 이름은 강준호. 준호가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준호입니다. 민정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정숙은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죠. 잠깐 정숙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 걸까요? 준호 선배는 벤처 투자자야. 정숙이 너랑 사업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자리 마련해봤어. 준호가 명함을 건넸어요. 미래투자 파트너스 대표 강준호. 박정숙 이사님이 돈나무언니라고 들었습니다. 팬이에요. 정숙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과찬이세요. 혹시 정숙 씨 투자 교육 사업에도 관심이 있으신가요? 준호의 제안에 정숙의 눈이 빛났습니다. 투자 교육이요? 네. 특히 40, 50대 여성들을 위한 금융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 정숙이 준호의 말에 흥미를 보였죠. 두 사람의 대화는 3시간이나 이어졌어요. 비즈니스 얘기였지만 어느새 개인적인 이야기도 섞이기 시작했죠. 저도 2년 전에 이혼했어요.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었는데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고요. 정숙이 놀랐어요.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과연 이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정숙의 제2의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민수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2년 후, 가을, 서울 장충체육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정원투자 창립 2주년 기념 세미나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무대 위에 정숙이 올라섰고 2,000명의 청중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돈나무 언니 박정숙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정숙의 옆엔 강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사업 파트너이자 연인이었죠. 2년 전, 저는 인생의 바닥에 있었습니다. 정숙이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히 말을 이었어요. 15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끝났죠.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이며 경청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정숙이 증명하고 있네요. 현재 정원투자의 자산은 60억을 넘었습니다. 객석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죠. 더 중요한 건 5만 명의 여성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때 객석 한 구석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민수였어요. 초췌한 얼굴, 꾸깃한 정장.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정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담담했어요. 이제 민수는 그저 과거의 한 조각일 뿐이었으니까요. 세미나가 끝나고 대기실에 민수가 찾아왔어요. 정수가, 잠깐만. 준호가 가로막으며 보호하려 했지만 정숙이 괜찮다는 손짓을 했죠. 준호가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잘 지내는 것 같네. 덕분이지.
정숙은 무심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수가 나는 망했어. 회사에서는 잘렸고 지연이랑도 헤어졌어. 빚만 남았지. 정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안타깝네요. 민수가 간절한 눈빛을 보내며 정숙을 붙잡았어요. 정수가 우리 다시 시작할 순 없을까?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최민수 씨,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그때 내가 미쳤었어. 나 그날을 정말 후회해. 정숙이 씁쓸하게 웃었죠. 후회. 15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준 아내를 집에만 있었다고 무시했잖아. 그리고 난 이미 행복해. 다시는 만나지 말자.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죠. 정숙 씨, 다음 미팅이 있어서 이만 출발해야 돼요. 준호가 정숙의 어깨를 감싸며 민수를 보지도 않고 나갔습니다. 민수는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됐네요. 너무 늦었지만요. 한 달 후 제주도 바다가 보이는 야외 정원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어요. 정숙과 준호의 결혼식이었죠. 하객은 50명. 두 사람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만 초대했어요. 정숙의 친구 민정이가 축사를 했습니다. 정수가, 내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나도 행복해. 민정이가 눈물을 닦으며 축사를 이어갔어요. 2년 전 새벽에 울면서 전화했던 네가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 전문가야. 너무 자랑스러워. 그리고 결혼 정말 축하해. 행복하게 잘 살아.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숙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48살에 이혼했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죠. 잠시 숨을 고른 정숙. 하지만 그때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준호를 바라보는 정숙의 눈에 사랑이 가득했죠. 이 사람을 만났고, 진짜 제 일을 찾았고, 진짜 행복을 알게 됐으니까요. 인생의 늦은 때란 없다는 걸 정숙이 보여주고 있네요. 50살의 새 출발,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박정숙의 이야기가 단순한 복수극처럼 보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메시지는 다른 거였죠. 인생의 늦은 때란 없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는 것. 진짜 복수는 상대를 망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50, 60대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정숙처럼 새벽에 일어나 공부하고 도전하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걸.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연 30분이었습니다.